맡은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원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명장, 총무부장 윤길숙, 귀하를 우리기념사업회 정관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종한. 김대중. 임명장 기획부장 김대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조직부장 최형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홍보부장 곽영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대외협력부장 박길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운영위원장 윤한중 귀하를 우리 기념사업회 정관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종한, 부위원장 김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용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귀하를 우리 기념사업회 정관 제2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재단법인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 함종한, 위원 김상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박선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박순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이병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박영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이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김태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조형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이영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엄지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김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최경순. 나왔습니다. 위원 주영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원 김창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최정윤. 위원 박윤환. 위원 이용신. 마지막이라서 나중에. 위원 이용신. 내용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광수 부시장님 바쁘실 터인데, 그리고 시의원들 바쁘실 터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덕만 교수님이라고 그러죠. 고맙습니다. 오늘 흔쾌히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오늘은 청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터인데요. 제가 최규하 대통령을 배웠을 때 그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저희 종축장이 최 대통령 선산입니다. 근데 내가 공무원인데 그거를 종축장을 한다고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그때 그 공시지가로 3원인가에 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내드리고 산소를 전부 신림으로 옮겼어. 그런데 신림은 또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께 그 말씀을 올려가지고 대구 원주 고속도로를 하나 뚫어보려고 합니다. 했더니 좋지, 꼭 뚫어봐 해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싸움해서 대구 원주 고속도로를, 대구는 2군이고 원주는 1군이니까
이군에서 군수물자를 1군으로 수송하는데 북한은 국산에서 최전방까지 30분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3시간, 4시간이 걸려도 옮기질 못한다. 전쟁은 보급전인데 보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꼭 해보게 하시길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자원의 90% 이상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이동하는데도 꼭 필요하니까 길을 뚫어주시오 하고 대들었더니 그 당시에 그 건설부 장관이 중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하루에 78대인가 밖에 안 지나다니는데 고속도로는 만들어서 뭘 합니까? 하고 저한테 방문을 하길래 고속도로를 뚫으시려면 최소한도 하루 교통량이 6,000대를 넘어야 되고 또 홍천 서울 4차선 도로를 뚫어달라 그랬더니 그걸 뚫으려면은 국도를 뚫으려면 4,000대는 넘어야 되는데 둘 다 해동사항이 아니라고 안 되겠다 그러길래 제가 여보 78대가 거저 78대요. 그 꼬불꼬불한 길에 컨테이너 박스 싣고 한 대도 건너가지 못하고 기다란 차는 더더군다나 못 넘어갈 테고 경부고속도로 뚫어지지 않았을 때 차가 지나갔어. 길이 뚫려야 차가 지나가는 거지. 길을 뚫어줘야 된다 하면서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저한테 당신 차 빼라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입씨름을 하다가 정면을 하고 자꾸 날 보고 사과를 하라 그러길래 제가 사과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예산국회가 안 되니 어떡하냐, 사과를 꼭 좀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마이크 달래가지고 나가서 형 당신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냐고. 나는 원주, 횡성, 원성, 홍천 4개 시군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유권자는 영세는 유권자는 아니지만 영세부터 100세가 넘는 어른까지 유권자를 모시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당신이 사과를 해야 돼요? 또 당신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얘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뒤에서 도와주신 어른이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길을 뚫다 보니까 신림으로 옮긴 산소를 또 다시 옮겨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고저로 다 옮겨가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 우리 어르신들한테 내가 큰 결례를 하도록 자꾸 이렇게 옮기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면서도 그걸 묵묵히 옮겨주시는 어른입니다. 3원에 종축장을 넘겼는데 요즘 강원도에서 그 종축장 가지고 이리저리 시비 거는 꼴을 보면서 제가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주가 그렇게 물렁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기 대통령께 동서고속철을 한번 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서울, 인천, 서울, 원주, 강릉으로 놓겠다고. 그래서 동해와 황해를 뚫는 그런 철도를 놓겠다 그랬더니 그거 물류이동에 좋고 대륙 진출하는 데 좋지. 꼭 뚫러. 그런데 서울로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이렇게 하느니 서울 그러지 않아도 교통이 정체가 되고 물류 정체가 많은데 뭐하러 서울까지 올리나. 인천, 수원, 원주, 강릉으로 뚫으시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뚫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비도 덜 들지? 예. 수인선, 수려선이 있어서 그 철도 부지는 공짜니까 국가 보니까 그게 괜찮지.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뚫러. 그렇게 아주 자상하신 어른이에요. 이렇게 뚫러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을 했더니 춘천 아저씨들이 가만 놔두질 않고 저보고 왜 원주로 지나냐. 서울, 춘천, 강릉을 가든지 서울, 홍천, 강릉을 가든지 이거 우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정책이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어디가 가장 타당하냐에 따라서 타당성에 따라서 하는 거지 왜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냐. 싸움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게 뚫렸더라면 정말 우리 원주도 발전했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철도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그 어른은 서울에 계시면서도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셨는데 원주 사람들은 원주에 해놓은 게 뭐 있냐. 그 양반 바보 아니냐. 최주산 맞다. 용각산 대통령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참 바보스러운 얘기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원주를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장관을 할 때나 총리를 할 때나 대통령을 할 때나 원주 사람 어느 분이 한 분이라도 오셔서 나보고 원주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안 계시지만 내가 원주를 갔을 때 나를 붙들고 이런저런 원주의 현안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비서들이 듣고 정리해가지고 와서 나는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터인데 원주는 그런 말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라도에 가면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노경이라는 광주 국회의원이 전라도 가서 금남로에를 그 영감이 지나가시는데 포장해달라고. 김노경 의원은 키가 작아요. 우리 최 대통령 키가 크시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여기를 붙들고 돈 내놓으라고 대드니까 그 비서들이 경호원들이 가서 말리면서 저희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찾아가니까 그 대통령은 만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금남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강원도는 그럴 용기들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착하니까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흘러가면 흘러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큰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그 그늘에서 덕을 못 보면 참 저희들이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워낙 착하고 순박한 강원도가 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께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게 아내를 조심하고 마누라, 두 번째는 비서를 조심하고 세 번째는 자식을 조심하라는 것. 전 정치를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예배면은 아내가 일 쳐가지고 신랑 거들내는 집도 많이 봤고 자식이 일 쳐가지고 부모 거들내는 집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제들 구속 안 된 친구도 없잖아요. 아버지 위세를 믿고 전부 일을 쳤잖아요. 그리고 비서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또 그만두고 물러난 사람도 많고 또 비서가 잘못 다루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접이 너무 박하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영감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도 저희는 무지하게 봅니다. 그게 그 세 가지를 조심하면 정치하는데 관리로서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는 얘기. 그런 말씀을 어른이 하실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서 사무관부터 대통령까지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느끼시기에 세상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 정도로 그 어른은 참 청렴결백한 분입니다. 68년도에 김신조가 저희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김신조가 청와대를 아주 거의 다 점거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나자마자 박 대통령이 이것들 우리가 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한마디 해놓으시니까 미국에서 바짝 달아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손해는 미국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우리나라로 달려왔잖아요. 벤스 장관이. 외교 장관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외교부 장관 하시는 최규하 대통령하고 밤새도록 박판을 짓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 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둘이 담배 잿더리를 6개, 큰 잿더리를 6개를 비워내고 밤새도록 둘이 고성도 오가고 조곤조곤한 이야기도 오가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1억 불이라는 걸 68년도에 받아냈습니다. 그 1억 불이 저희 나라 예비군 창설에 시돈이 되고 그 돈이 우리나라 국가 재건에 시돈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을 그 어른이 해내시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참 꿋꿋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청렴하신 분입니다. 사국사태 났을 때 어른께서 그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그 갱도에 있는 관부들 붙들고 당신들 이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서 캐는 채탄하는 건 줄은 난 미쳐 이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와보니 내 앞으로 평생 연탄을 떼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탄을 시구공탄을 떼신 어른이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너를 배려하는 마음이
대단하신 어른이 최규하 대통령이죠. 저희도 그 지사 시절에 경동 탄광에 3,000m인가 갱도를 들어가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더군요. 그 열기가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침묵을 지고 옮기라 그래서 그걸 몇 개 옮겨왔더니 워낙 제가 힘은 좀 있어도 일할 줄 모르니까 어설프니까 야 햇돼지 뭘 그렇게 못하느냐고. 거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햇돼지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햇돼지라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당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제가 선조로 들어갔으니까 나를 데리고 들어간 팀장만 알지 팀장은 딴 데 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새로운 햇돼지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막 따르더라고요. 그냥 심부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팀장이 와서 점심시간에 고생하셨다고 점심 드시라고 지사님 그러니까 지사가 뭐예요? 어디 지사인데? 그러니까 어디 뭐 본사 지사 그걸로 하시고 지사가 뭔데? 그러니까 아니 이놈들아 이 어른이 강원도지사니까 아 그래요? 아이 약간 죄송했는데요. 우리 깔보지 마세요. 그래.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와서 저희가 탈을 되지만 밤에 나가서 삼척대학교 야간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전부 학부열에 불타는 사람들이고 이게 다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랑하는 걸 들을 때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든 대한민국이 자기의 조국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인된 도리를 다하는 일을 하는 그 일꾼들, 직업인들은 모두 애국자이고 훌륭한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느 독립투사 손주가 남의 집 저 친일파들은 교육도 잘 받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교육도 못 받고 막노동하다 돌아가시고 우리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관세하고 그러냐고 술 먹고 막 주장하고 그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 부모님에게 금일봉을 전달하셨잖아요. 그냥 원래 뭐 용각산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소리도 나지 않게 가셔서 그 일을 하고 오시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까지 방문해 주시고 해주셨다고 그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 어른이 체구가 워낙 크시니까 아주 좁고 작아가지고 입기가 버거운 그런 옷을 주셨는데도 그걸 입고 오셔서 이 옷을 한 벌 해주셔서 입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는 기뻐하시더라는 그 대통령의 그 참모습을 뵈면서 정말 저 어른이야말로 청렴결백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종축장을 내놓으실 때는요 당신이 군정 시절에 양정과장 양정국장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 양정과장 양정국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그땐 식량 부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외국에 다니면서 식량 구걸한다는 거.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남의 걸 빼앗아 오는 거 구걸해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전 국민을 위해서 구걸을 해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자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에 종축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만들어 좋지. 어서 만들어서 좋은 종자의 가축을 키워서 우리 고기도 좀 먹이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흔쾌히 삼원식에 내놓으셨다는 그 이야기 저는 여러분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인사 말씀을 드리라 그러는데 괜히 나오니까 청렴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격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년이 우리 최규하 대통령 탄신 100주년입니다. 내년엔 행사를 조금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주머니, 너 주머니, 우리 주머니 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돈을 풍부히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원주 시민들의 푼돈 모아서 한번 거창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보태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정말 지금 모든 대통령이 아들, 딸 할 거 없이 모두 걸려 들어가고 당신 모두 영호의 몸이 되고 자살을 하지 않나. 한 사람도 제대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걸어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그 8개월이라는 기간은 내전도 2번 막아주시고 제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거 2번 맞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더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내전이 뭡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 한판 맞짱 뛰려고 그럴 때 이렇게 우리끼리 총뿌리를 대면 내전인데 내전은 6.25로 충분하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걸 설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5.18 때 내 동족에게 총을 들이대지는 말아라 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광주 시민을 선무작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게 결국은 광주 시민이 몇만이 10만이 죽어도 죽어나가도 끝이지 않을 그 광주 사태를 그래도 조기에 잘 마무리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8개월 동안을 꿋꿋이 지켜냈다는 것만 해도 그분이 자신 있으니까 청렴하니까 당당하니까 그런 일을 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당당한 어른 우리 원주가 난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천달 만날 한들 뭐합니까? 또 오줌이나 싸고 또 오줌도 구분 못하는 그런 대통령 되면 그거 나라 꼴 됩니까? 지도자 하나 잘 만나야 그 나라가 바로 되는 것.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에 가장 하나 제대로 된 가장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규하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원주에서 태어났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태어난 원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공직자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저희 시장님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부시장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원주에 아주 큰 인물이신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의 주제로 해서 우리 강연을 개최해드린 것을 우리 35만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이 뜻깊은 강연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관계자분들 자리를 만들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서울에서 멀리 김동만 우리 대변인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쫄병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었고 지금은 이사장님이 되셔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시니까 저는 더욱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최규하 대통령님은 그 나라가 어려울 때 몸을 던지셔서 그 위기인 정부를 통치 리더십으로 발휘해서 정치가로서 영원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시절에도 아마 과장, 국장, 차관, 아마 장관, 총리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은 아마 우리 원주의 큰 인물 최규하 대통령님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은 청렴하고 경직한 성품,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검소한 생활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년이 강산이 10번 변한 100주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격입니다. 끝으로 우리 최규하 대통령님이 그 지나가신 그 아름다운 발자국이 길이길이 영원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내년도 대제해야 되는데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지도자의 청렴을 묻다. 이게 제가 소재로다가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청렴 대통령 최규하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지만 제가 부패 방지 업무를 한 7년 동안 홍보를 하면서 배운 경험한 내용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 또는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통령의 궤적을 좀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공직자들이 지키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가능하면 몇 개 이제 삽입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청렴한 공직자 상으로 본 대통령 최규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다 써야 되나요? 아 그래요? 잠깐 요거 좀 옮기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우리 한국사에 사건이 있는데 원주하고는 저는 이제 군청 원성군청 그리고 원주 전하고 제가 그 말 들은 게 79년이니까요. 제가 20살 정도 했는데 그때 여기서 한 4년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구청 2층 이제 독신자 숙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독신자 생활하면서 흔들흔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좀 불안하네요. 우리 저 원주시 계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꾸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설 좀 고풍스럽게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부시장님, 이거 좀 면 단위에서 있는 시설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 노트북도 지금 영상이 잘 구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되는 대로 제가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요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아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대면 되죠? 그럼 제가 여기 쓰는 게 좋을까요? 주요 내용은 서거 전후의 정치인 등이 보는 시각을 좀 쭉 빨리빨리 훑어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과 공직자상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홍기 여사님과의 가정생활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우리 비서관님으로 지금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권영민 씨의 증언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점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나오고요. 앉아서 넘길까요? 해드리지.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배님들 죄송합니다만 70년 새마을운동 4.27 클럽 퇴비 증산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잡아주세요. 저도 이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 산리가 고향인데 산림 녹화 나무로 심으러 다니고 뭐 자동 프로그램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75년에 사회치 클럽 새마을운동 일환이죠. 나무도 심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이때 75, 6년이니까요. 예, 그때 외교관 시절이셨는데 저는 이제 공업 입국으로 직업훈련소가 많이 이제 이렇게 정수 직업훈련은 등등 준비. 저도 이제 춘천에서 직업훈련을 잠깐 했고요. 식량증산반 77년에 교육도 받고 75년에 사회클럽도 했고 저희 초등학교 반공방청. 그래 이런 시절에 저도 어린 나이에 자랐고요. 다음. 여기 이제 원주 최신청 인재우 측에서 제가 잠깐 공무원을 했습니다. 다음. 요거 이제 79년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5급 의료 그때의 78년에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은 유신 이념과 새마을 정신을 수련하는 공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뭐 이런 새벽에 새벽쯤 올렸네 이렇게 6시부터 들고 뛰고 하는 그런 시절에 제가 정성군청에서 잠깐 75년이요. 다음. 그리고 이제 국가 공무원이 좀 낮다고 해서 귀가 얇아가지고 다시 옮겨서 최신부 시험을 봐가지고 원주 전신전화부에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던 시절 79년 10월 20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79년 12월 10일 이때 저는 학성동에 있는 원주 전신전화부에서 말석 공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음 80년 5월 18일도 우리가 유명한 날이죠. 저는 그때 이제 군복무를 저도 이걸 기록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음 자 이제 저도 선배님들께 소개를 드렸고 오늘 보여드리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서교동 거처에 전시된 자료들을 훑어서 봤고요. 여기 원주 초교에 있는 대통령실에 가서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부시장 대통령실에 한 10평 남짓 한 느낌이 드는데 유물은 뭐 거의 없고 복사은 조금 하고 그리고 전부 이렇게 장식으로 용역에서 한 그런 정도인데 좀 아쉬움을 좀 느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책 자네 출세 안내를 좀 참고로 인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후배 정치인들이 한 멘트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국민 모든 공무원의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할 수 있는 정탁금지법, 그리고 공무원 행동 명령을 사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이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정된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했던 청렴 대통령이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각종 브랜드 네이밍 이런 걸 하잖아요. 정책을 발표를 하면 든든 학자금 이렇게 이름을 만들고 무슨 서민 경제의 어떤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역시 우리 대통령을 말할 때 대명사로 청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어떤지 제가 신조어를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시드립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을 조심하라, 데리고 있는 비서를 조심하라, 아내를 조심하라. 거기에서 제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이 준비된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소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부시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게요, 죄송한데, 이게, 디코에다가 이제, 이 버전이 계속 이제 진행된, BMW 부속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어렵죠? 그럼 제가 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탈 검소, 여러분 우리 기념사 앞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도 냈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SBS가 쭉 하는 건가요?
예, 아까 테스트는 좀 됐는데 예, 참. 예, 다음 진행해 봅시다. 되겠어요? 예, 요것도 어려운 것 같군요. 그러면 제가 구도로 요 장면을 틀어주시죠. 예, 영상이 안 되면. 예, 영상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예, 여의치 않아서 그냥 구도로 설명, 요 화면으로 바꿔주시죠. 요 조금 전에 보신 검소소탈의 내용에 어느 한 화면을 제가 잘라서 끌어낸 건데요. 대통령께서 늘 이렇게 메모를 잘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나 봅니다. 그 메모장의 어느 한 페이지를 보니까요. 1980년 1월 25일 메모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쭉 가다가 몸과 앞에 보이시죠? 몸과 마음 뭐 등등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이거다 제가 옮겨놨어요. 몸과 마음가짐을 한자로 항상 자성하자. 예, 자기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셨다는 걸 이 작은 몇 글자로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국가기록원이라는 대통령 기록실 등 또 같은 보존 문서를 찾아보면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거나 업무 지시를 하셨거나 직무, 특히 국무회를 이제 총리 시절 4년 동안 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나 실천하신 게 현장 시찰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이 청렴 또는 건박한 생활 이런 걸 좀 찾으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게 단어는 짧지만 그걸 한번 격동의 시기를 잘 이끌어야 했던 고인의 그 아주 엄중한 책임감이 여기 묻어나지 않나 그럴 겁니다. 다음. 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조금씩 하면서 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면요. 제 10대 대통령의 이런 표기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누군가가 쳐놓으면 그게 이제 계속 유포, 재확산 돼서 있는데 과연 요게 다인가? 요게 이제 서술의 이게 출처 나무 위키인데요. 이걸 이제 나무 위키에 글쓴이가 있어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면 팩트 틀린 거는 이제 고쳐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너무 단촐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음. 지금 이제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52세 때인 72년에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으로 평양을 갔다 오셨어요. 저는 기록을 통해서 본 게 다고요. 지금 이제 DMZ 이제 절반 이상이 우리 강원도가 걸쳐 있는데 여기에 이때의 어떤 뭐 상황을 좀 찾으면 좋은 증빙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음. 자, 평가를 쭉쭉 보시겠습니다. 다음. 서교동 가옥을 개관할 때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쭉 했는데 그때의 현수막이 청렴, 검소, 절제, 청렴을 맨 앞에다가 해서 걸려 있었어요. 다음. 말씀 나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대 조심으로 또 하나의 신조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대 조심. 조심이라는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3대 조심. 청렴의 단어에는 이게 가장 본인이 실천하셨고 또 이것을 76년 1월 취임 1개월째 되는 국무회에서 이같이 지시를 내리셨어요.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우리가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저는 이 청렴에 가장 가까운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세 단어에는 청백리 단어도 쓸 수 있고 부정부패 근절도 쓸 수 있고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도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하는 그 제정 취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남쪽에 두 개 도라면 이거 누굴 수도 있는 누군가 노력을 할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 전후로 제가 7년 동안 반부패 국가정책 홍보 책임자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이 만들어야 되는 당일성 사례가 없어가지고 참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있는 자료, 용역 줘가지고 반부패 학자들도 반부패 학이라는 학문이 이 역사가 짧아가지고 변변치 않아요. 이제 결국 이제 국제 외국 사례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저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갑질 방지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 세 단어에 갑질, 근전 또 현 대통령께서도 각종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갑질 문화 근절이에요. 갑질 문화 청산. 뭡니까? 우리 강원랜드가 뭐 비리의 뭐 상징처럼 지금 계속 매일 수십 건씩 미디어라고 생각해 보도가 다 되는데 부정치용, 고용세서 이거죠.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녀 채용 청탁, 수의계약에 나눠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서라인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어요.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아내. 청탁금지법에는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나오고요. 다음. 자, 그럼 제가 오늘 우리 선배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는요. 청렴 대통령. 다 같이 한번 청렴 대통령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청렴 대통령. 한 번 더. 청렴 대통령.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객관화할 때 증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증빙은 육하원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했더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학자들도 못 써보고 기자도 기사를 못 다룹니다. 그 어디서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왜 그걸 말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육하원칙 이거를 대줘야 기사가 되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께서 서거 당시 추도사로 선비의 표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말해주냐에 따라서 다르죠.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념 차이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탁월한 의견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객관하는데 좋죠. 총리를 지낸 총리를 후배 총리가 하신 말씀이죠. 다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유기준 대변인. 대변인이 뭐예요? 저도 국민권익위 대변인이 뭐예요? 그 기관의 대변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얘기한 거죠. 어려운 격동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다음. 이게 중요하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모범이 되셨다. 이거 단어가 들어갔잖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다음. 우상호 대변인. 불절된 영역을 함께 했던 분. 여기 다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단순한 표현인데. 다음. 우리 지역 의원님이시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2년 전에 말씀하셨죠. 다음. 성 의원님도 청렴 건방의 공직자 최규하.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것을 그냥 말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미디어 툴을 이용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 써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이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 없군요. 정당의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행정관료로서 우리가 코테이션 다운표로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죠. 다음.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현실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리더십에 치중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큰 의미가 없다.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굴복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청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후배, 강원도 후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통치 세력을 움직일 힘과 세력이 전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임동욱 대통령 연구소장은 말하고 있어요. 다음.
예, 혹시 연구하실 분, 요 밑에 제가 URL, 즉 인터넷 주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 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 있게 찾아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실을 출입했던 이성춘 씨는 무기력한 대통령, 업적이 없는 대통령으로 저평가가 돼서 안타깝다. 예. 50년의 재임에 단 한 번의 스캔들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또 무게 있는 이성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객관화하는데 좋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서교동 감옥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인터넷에 쭉 자기 소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쓴 것 중에 추리다 보니까 몇 가지가 이런 공통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쓴 거 그대로 볼까요? 전략하는 정신이 참 대단하신 것 같다. 이민호 학생이 쓴 거예요. 다음. 어느 네티즌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 조금 읽어드릴까요? 예, 여기 바로 서교동 사시던 집이에요. 대통령의 집으로 그리고 2000년 이 호화로운 세상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통령 가옥은 그 자체가 소박한 우리 동네 조고 편히 사는 아주 못 사는 사람 아니고 조금 그래도 생활에 그런 데로 우리 평민이 사는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 부부의 집을 보고 느낀 게 많았다. 이런 얘기죠. 다음. 우리 세간의 부정평가가 이게 많이 인터넷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조금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구글 프로그램하고 네이버하고 다음을 돌려서 이렇게 봤더니 조금 있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나쁜 얘기도 우리가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허수아비 대통령이나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한 표현도 있어요. 우유부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음. 더 혹독한 부정평가는요. 최평일 교수는요.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자가 한 말이니까 어쩌다 밀려서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직에 올라앉은 허수아비 건설 평가된다. 박영사 대통령학이라고 책을 쓴 데서 2002년에 그는 잠깐 스쳐간 솜털 대통령, 물방망이 대통령이었다.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그의 우유부단성,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다음 긍정과 부정을 좀 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린 여기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빠져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몇 개 있긴 한데 안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다음. 그냥 이건 재미로 보는 건데 최단 재임 대통령, 무소속 외교관 국무위원 출신 대통령, 국무총리 출신 대통령, 최초 강원도 출신 대통령, 연상의 여인 대통령. 이걸 재미로 누가 넣은 것더라고요. 대통령이 상관으로 직을 승계한 대통령, 선비 대통령 이런 표현이 애칭으로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 내 당시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향신문 중립 또는 좌향 미디어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죠. 화합을 중요했고요. 민생 강조. 여기도 이제 청렴과 검소함과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식인들이 평가한 내용 중에 이러저러한 내용인데 딱 한 사람이 부정부패의 그 척결에 선구자적 일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무사무욕. 단어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소탈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순리 따라 산다. 만사를 이렇게 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계 당시의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요. 연합뉴스라는 미디어가 그걸 쓴 것을 당시는 이제 미디어가 그래도 많았는데 연합뉴스가 그냥 중립적으로 그동안에 나온 내용을 쭉 이렇게 버무려서 쓴 내용에 우리 선배님들 대충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역시 우리 최규하 대통령은 아주 탁월한 명외교관이라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또 생산해보고자 합니다. 명외교관. 탁월한 이건 너무 길기도 하고요. 관용적 형용사적 표현이니까 명외교관.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럼 다 같이 명외교관. 요즘 명품 외교관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명품 뭐 가수 이런 말 쓰는데 그거는 안 맞고요. 물건 사물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외교관 청렴 대통령 이 키워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 제가 근거를 찾다 못다 찾았는데요. 예, 선배님들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는데 아태 지역 강요의 창설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여했다면 더 근거를 찾고 싶어서 좀 짬짬이 찾아봤는데 예, 요 때의 화면인 것 같아요. 대사 시절과 외교장관 하시면서 그때 이것을 창설하셨다는데 주도적, 주인공적 역할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일정은 그냥 아스펙이라고 읽을까요? 예, APEC. 예, 요건 APEC은 아태 경제 협력체죠, 그죠? 예, 요건 강요회, 아태 강요회이고요. 만약에 이때에 좀 더 증거를 찾는다면 APEC 아태 경제 협력체까지 무슨 롤을 즉 역할을 하신 게 있다면 저는 매우 큰 일이라고 봐요. 요거에 대한 우리가 후손들이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교력에 진짜 뭐를 잘 하셨냐, 실적이 뭐냐고 할 때 찾다 보니까 이게 대사 시절과 장관 시절에 이어서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APEC 창설 또는 어떤 거기서 역할을 하셨다면 그것도 매우 큰 일이죠. 다음. 이제 우리는 선배님들이 서정서신 단어 다 아시죠?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있다가 서서히 없어졌는데 정신개혁운동 의미는 국정 전반을 새롭게 한다. 여기에 보면 서정쇄신이 뭐냐? 부조리를 일소하겠다. 공직 사이에 급행료 받고 뭐 또 이렇게 끝발 부리고 이러는 걸 이제 좀 쇄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비능률 제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총리를 4년 하는 과정에 거의 절반에 치면 절반을 중책을 맡고 일을 하셨죠. 다음. 자, 제가 오늘 강사로 선택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기관리에 정말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단어인데 선공수사, 근검전략, 정직, 원칙제유주의, 총칼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의연한 기계 이런 표현들이 납니다. 하나씩 풀다가 봅시다. 다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 비서관이 쓴 책 이름입니다. 대충 이렇게 전자북으로 이렇게 좀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대통령께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제시한 것을 이미지를 좀 넣어서 말로 써가지고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동영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동영상이 없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미지를 넣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잘 안 보이는 거는 옆에다 번역을 메모장이라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에 내용 나오는 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걸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살 수 있을 정도면 청렴 시각에서 보면요. 너무나 이게 연구 과제로 수많은 논문도 낼 수 있는 우리 산업 초고속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방면으로 연구할 소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문제제기도 하고요. 청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기 관리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거를 뒤져 찾아보니까요. 이런 정도 제가 찾았습니다. 권 비서관이 167쪽에 쓴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귀국 즉시, 원 비서관이죠. 나는 귀국 즉시 인사를 드리려고 서교동을 찾아갔다. 아까 그 집에 찾아가신 거죠. 서교동 최 대통령의 사전은 변함없이 옛날 그대로였다. 뭐 굳이 사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이웃집 단어 같은 거 쓰는 게 좋겠죠. 대통령 부부의 손때가 묻은 시커먼 벽, 낡은 가죽 소파, 그리고 수십 년이 되는 금성 라디오. 여기 라이온과 오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등 최 대통령의 부부는 항상 살 수 있을 정도면 된다며 치장 등 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정도 가지고 이 단어 쓰기는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권 비서관님 그래도 이나마 써서 우리 사회에 이걸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살 수 있을 정도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이렇게 도배를 잘해서 깨끗이 하고 좋은 장식품을 놓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걸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도는 이 단어 쓰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네. 다음. 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우리의 현실을 조금 보십시다. 제가 강의 자료로 이렇게 청년 교육을 1년에 100회 정도 하는데요. 거기서 써먹는 걸 하나 끌어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국무총리 후보자는 녀석이라 그럴까요? 5개월간에 뭐 김현장 같은 데 가서 16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말씀드리냐면요. 예, 사형을 무기징역을 바꿔주면 뭐 2억. 예, 무기징역을 뭐 얼마나 해주면 1억. 뭐 이렇게 주워 모은 돈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워 모은 돈이에요. 3대 허가난 도덕 율사 3인방을 말하는 거죠. 현 국무총리도 로펌서 10억. 그래요. 법무부 장관 이거 다 법조인들이 총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뒤봐주는 일을 해요. 이게 좀 고해성사를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이러시면서 여생을 보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재미로 하나 끌어놨어요. 개도 있고 공도 있고 사과도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공개 사과. 공개 사과의 의미입니다. 공개 사과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보세요. 이게 고시 합격해가지고 비서 받죠. 업무 추진비라고 그러죠. 옛날에 판공들 카드 받죠. 자동차 받죠. 40년 동안 해먹었으면 됐지.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더 해먹으려다가 다 사고 나가지고 시끄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나라에서 이 정도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았으면 봉사를 해야지. 다음. 자, 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서교동 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실천하는 내각을 이끌다. 물론 여기 이제 제한된 면에다가 제한된 글씨로 만드니까 한계가 있긴 한데 우리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근거가 없으면 그냥 추상 표현을 하면은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모범을 보였다. 김동만이도 이 말 쓸 수 있고 이사장도 자기 여기 부시장도 이 말 쓸 수 있잖아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가지고는 설득력, 울림이 없다는 거죠. 울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뭐처럼 비율법이라든가 아니면 뭘 했듯이 사례를 단어 몇 개라도 넣어가지고 끌고 가서 이걸 써줘야 학생들이 또는 후배들이 와서 보고 아 이런 걸 하셨구나 이렇게 써줬으면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걸 좀 이게요 갑자기 이 말이 또 튀어나와요. 청렴 측면에서만 들여다보니 그런데 외교 생활을 해서 대통령이 외교 출신답게 일을 잘하셨다. 어디도 방문하셨다. 주말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풍광천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셨으며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모범을 보였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막기 위해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하고는 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뤄봐 줬으면 좋겠고. 다음. 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뭐 이 졸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 후세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쭉 살아오신데 다산하고 연결시킨 걸 우리 찾아내야 돼요. 제가 짧은 시간 생각을 못 찾았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라고 있습니다. 목민은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도덕 교과서라고 할 만한 목민심서 청심편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 사상이 드러나 있어요. 뭐냐고요?
예, 뭐냐고요? 예, 바쁘시면 가시죠. 네.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다. 이 기본 임무가 되는 걸 우리 대통령의 공직 생활이나 가정 생활 중에서 찾아야 되고요. 모든 선의 근원이라, 이건 뭐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선의 근원이야.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 좀 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매칭되는 게 예, 연결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 생활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 그 얘기예요. 예.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 좀 연결시키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음. 자, 이런 건 좋은 거죠. 공직자상으로 헌신분한. 예. 최선을 다해 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예, 아마 외교부 장관 시절에 아마 그 부훈으로 다 썼다는 것 같아요. 예, 한자로 쓰신 거죠. 예. 좋죠, 이런 단어는. 예. 다음. 예, 근무 자세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찾은 게 이겁니다. 60년대 정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좀 근거가 좀 적은 것 같고요. 60년 몇 월 며칠 아니면 몇 월 정도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거고요. 한인 교포들하고 아마 어떤 모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뭐 대사인지 그때 시기가 대사 정도 되시나요? 예. 시간이 좀 남는데 시내 관광이나 좀 하시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국민의 세금으로 출장 왔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걸 현재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 현재 우리 윤리 교과서로 부리는 김영란법에 따르면요. 이렇습니다. 재미로 보래요. 근무지 이탈하는 거예요. 근무지 이탈해서 관광을 갔으니까 벗어난 거죠. 공무의 사적인 용무를 본 거예요. 공무. 놀러 가는 거죠. 의유관광이라고 요즘 그죠? 국회의원들 요즘 의유관광해가지고 막 갔다 온 거 영수증 안 맞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다 토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음. 만약에 여기서 외교 그 대사에 차를 썼다면 누군가가 차를 끌고 안내를 했다면 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제가 국민권익의 대변인이에요. 원주 왔다가 볼리브로 왔다가 홍천이 고향이니까 기사님 잠깐 우리 홍천 여기서 한 120km 되는데 집에 좀 잠깐 갔다 갑시다. 이러고 한 3시간 갔다 왔다. 안 돼요 지금. 3시간 갔다 온 거 있잖아요. 기름값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징계를 받아요. 공무원 행동하죠. 김영란법을 위반했으니까 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공직자를 하면 공직위반단체이죠. 우리 원주 문화원의 시에서 봉급을 받는 분도 공직자예요. 그럼 뭐 갔다 오면 합니다. 그것도 공용 차량으로 갔다 오면 위반이고 또 여행을 갔다면 근무지 이탈이고 이런 뭐 고리타분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주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또 현지 대사관들 중에 누군가가 수행에 나서서 밥 식당도 안내하고 또 관광지도 안내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다면 그 대사관의 직원은 우리 대통령께서 움직이는데 수행을 했다면 사적인 노무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적인 노무. 관광 목적에 여행을 했으니까 또 위반이고 거기에 누가 수행을 해서 대사관에서 나와서 심부름하고 다녔다면 사적인 용무를 받다고 해요. 매우 까다롭죠 지금. 그 정도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걸 이걸 긁어놓고 보여드릴까 하다 했는데 뭐 보지 않아도 공무원 행동강의 예산의 목적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 또는 수입 금지 이런 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60년대 우리 최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를 실천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렴 대통령의 제가 주장하는 근거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부인까지도 조심하라는 말을 했어요. 부인까지도. 자녀까지도 조심하라고. 그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보세요. 자, 대통령이 어느 또 행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출장 때 여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실천응행. 즉 자신이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근거를 좀 더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공무원 행동강령 7조에 보면요. 예산의 목적도의 사용금지.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출장비를 용도대로 쓰고 남으면 반환해야 해. 이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현재는 안 돼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이때 벌써 여비를 반납하셨잖아요. 여비 반납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국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절차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관용차를 탔다면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를 출장비로 받고 가서 또 거기에서 이런 거죠. 중앙부처 공무원이 강원도청에 왔는데 자기가 출장비랑 타가지고 뭐 일비랑 받아가지고 왔는데 강원도청에 있는 차를 타고 어디 움직여 갔다면 자기가 그날 출장 올 때 받은 출장비를 국고로 반납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다. 실제 그래야 되겠죠. 또 그게 이중 수령의 금지에 해당해가지고 요즘 국회의원님들이 해외에 갔다가 또는 무슨 영수를 차리하는데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다가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한쪽을 토해내야 돼요. 만약에 도청에 볼일부러 중앙부처에서 와서 밥을 거기서 행사장에서 얻어먹었다 자기 밥값 타가지고 왔잖아요. 밥값 다 줍니다. 타가지고 가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밥값만큼 받은 거를 돌아가서 정산할 때 내놔야 돼요. 엄청 까다로워요 지금. 다음 숙박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서 잤다면 숙박비 받아가는 거 토해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실태를 보실까요? 최근과 비교 출장비 100회 연 수백억 부당 수령한다고 세금이 줄줄 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봐주면 안 돼. 또 강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젯밤에 검색을 해서 봤더니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이 만연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섰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다음 이게 제 사례인데요. 죄송합니다. 어린 녀석이 지 사례도 얘기하고 뭐 대통령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제가 1998년 IMF가 막 끝난 다음 이듬해죠. 12월 15일 날 기자였어요. 헤럴드 경제신문이라고 코리아 헤럴드 영자적인데 유럽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비가 한 2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천성호 헤럴드 기자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할래? 그냥 얼마 가서 쓰라고 뭐 800만 원 거나 준 것 같은데 각각 800만 원씩 고민하다가 야 이거 회사에 반납하자. 선배 생각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반납했더니 회사의 사보에 이게 실린 거예요. 자린고비 EU 취재 출장비 100만 원 판다. 사진까지 실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런 면이 있어요. 출장을 갔다 와서 저렇게 돈을 반납하면요. 회사 사부에는 이 시대에 뭐 어쩌고저쩌고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회사 후배들은 제가 그때 차장 시절인데 45세 정도 된 44, 45세 후배들 그럼 후배들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 다 반납해야 되겠네. 큰일 났다. 왜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뭐 후배들 술이나 한번 사주지 IMF 터져가지고 전부 어려워서 죽겠는데 한 달 내내 욕을 먹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 진짜 어렵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그래 좋죠. 저들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 자, 대통령께서는 자, 보십시다. 친누나가 국무총리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런 규정은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보면. 이거는 지금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새치기, 날치기, 반칙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줄을 서서 자기 순서대로 가서 진료를 받고 또 국립공원에 휴양림 시설을 할 때도 인터넷에 규약에 있는 대로 따라가서 들어가서 접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 오면 가고 안 가면 못 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통령께서는 그 내가 진료받는 거를 네가 받으면은 그건 안 돼. 누나죠. 누나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아주 냉정하지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규감이 되죠. 이미 지금 청탁금지법은요 2016년 9월 28일에 만들어졌어요. 만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애매모호해가지고 벌도 못 주고 그냥 이거 문제가 많다. 30년이 4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규정도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실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거죠. 공공의료시설의 목적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설 총리가 자기 진료받는데 와서
가족이 와서 받았다면 이게 일반되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까지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공무원이 특정 민간인에 대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죠. 누나는 민간, 뭐 어떤 계셨는지 모르지만 민간인으로 봤을 때 또 공무원, 국무총리도 공무원이죠.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에요. 의원님들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자, 일식집에 여기 개업을 했어요. 또 선배가 은퇴해서 일식을 잘 되니까 옆에다 또 칠했어요. 그런데 선배 일식집 칠했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럼 거기다가 축개업 김덕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덕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공적 직위, 검찰지청장이라는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공표 게시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 득실에 영향을 미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 일식집이 뭡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럼 이쪽 손님으로 더 가고 내가 이 정도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인 김덕만과 축개업 자기 돈으로 축개업 김덕만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청탁금지 김영란법에 그렇게 돼 있고 공무원행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공직자는 세고는 없기 때문에 저걸 지게 되는데 이미 총리께서는 이런 걸 실천하셨어요. 참 자기 관리를 정말 자기 절제를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제가 강의하는 청탁금지법에 나온 사례예요. 부정청탁금지 사례. 병원의 접수 순서 뭐 이렇게 청탁했다면 규정을 좀 말씀드릴까요? 제3자에게 친구 의사에게 야 병원 내 주소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주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벌을 받아야 된다면요. 부정청탁을 나는 1000만 원 같아요. 부정청탁.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미래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야 그 백 좀 사가지고 내 좀 내일 치료 가는데 그 자기가 안 나온다. 니 좀 해주라. 이렇게 했다면 나는 1000만 원 같아요. 나는 1000만 원 같아요. 이 청탁을 받고 의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이건 따져봐야 되지만 2년짜리 징역이나 3천만 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먼저 입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백을 써가지고 그 다리를 놔서 이렇게 했다면 1000만 원, 3000만 원, 2년짜리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안 나와요. 제가 시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산삼을 선물을 받으셨나 봐요. 어디 회사장에 가셨다가 이렇게 말씀 기록이 나와요. 어느 하루는 꽃동네 음성에 있는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음성이라고 표기는 안 돼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네. 우연히 산삼을 이거 귀한 거잖아요.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산삼을 돌려보내며 다른 불우한 일에게 써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 요걸 이제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조금 전에요.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다음. 산삼은 금품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금은 돈이요, 품은 물건이요, 등은 무형의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이권계획 전화해가지고 야 입찰 이쪽으로 좀 도와주라. 야 누구 승진 좀 시켜줘라. 여기 취업 제공, 승진 청탁. 보이지 않죠, 그죠? 돈을 주거나 물건을 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돼 있어요. 요 산삼은 품에 해당해요. 품. 직무 관련자,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업무 관련자들이. 부정청탁의 금품 금지 요 받으면 안 돼요. 직무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따져봐야 돼. 산삼을 준 그 신부님이 우리 꽃동네 시설 비용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산삼 어서 킨 거 하나 드립니다. 이건 이제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청탁금 좀 정하고 있습니다. 받았을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받았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이미 30-40년 전에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반환 절차를 밟았는지 하면 이제 반환을 했으니까 반환 절차를 받은 거죠. 그죠?
그때는 뭐 신고 규정이 없었으니까 뭐 신고했는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거절하고 돌려준 거로 했는 거죠. 지금에 있는 규정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대단하죠? 예. 예, 이건 다른 건데 만약에 받은 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 우리 공직자들은 받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야 이거 썩을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복지시설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자. 요게 이제 지금의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 영상 한번 틀어보고 한번씩 들어봅시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예. 구별법인데요. 예, 선물과 뇌물의 구별.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뭘 받았는데. 네네. 그럼 이거는 밤에 잠이 잘 오면은. 예, 이거는 이제 선물이죠. 잠이 잘 오면. 예, 잠이 예. 잘 오면 선물이고. 예, 밤에 잠이 잘 오면 네. 선물이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면. 뇌물이다. 이렇게 이거 하고 받고 나서 있고요. 내가 오늘 밤에 예. 받아도 될까? 이 발 뻗고 못 자면 이건 뇌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네. 아, 이거는 이제 뇌물이고요. 뇌물이고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자리를 떠난 후에 받아도 괜찮다면은 이건 이제 선물이고요.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건 이제 직책, 직무가 옮겨져서 다른 쪽으로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뇌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예, 그 정도만. 가이드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예, 뭐 별로 재미없어 하시네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띄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아주 규정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잘 실천만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예, 우리 이제 명절 때 앞에 이제 선물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도 되는 것과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아주 세세히 관련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받아도 잠이 안 오면 뭐 퇴직 후에도 받아도 되면 이런 게 나오지만 그까지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음. 자, 또 청렴 사례 5번째입니다. 예. 총리 시절이신 것 같아요. 수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면담 요청을 했지만 업무 외에는 다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자기 절제를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아주 공식 행사나 뭐 이런 거는 안 만나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만약에 만나면 이런 거죠. 공식적인 회의나 또는 면담을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둘이 잠깐 보자고 해서 자기의 이해득실에 뭐 필요한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급행료들하고 뭐 수출 문제도 따져보고 뭐 부탁도 하고 이런 걸 해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 하신 거죠. 지금의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따라 보면요, 이권 개입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형의 경제적 가치, 예산 또 뭐 이렇게 수익액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려고 또 부탁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평가할 때 평가를 유리하게 이제 복지 예산이 눈먼 돈이다. 또 농자재 농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자재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가짜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비닐하우스 2동을 주는데 반반씩 내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만 가지고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고 농자재 업체하고 가짜 영수증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농인하고 현진하고 싸우다 안 되면 너 이거 고발해서 내가 혼내겠다 이런 고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나셨다는 거죠. 사적으로는. 다음.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일반인들은 절반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기업인들은 한 40%, 35%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썩었다 이렇게 본다고 해요. 이제 한 1500명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용역비로다가 매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개선이 되긴 해요. 아주 더디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업무를 보러 갔다가 자기 일이 잘못됐는데도 잘 안 되면 가면서 침 탁 뱉으면서 아유 다 썩었어. 아직 멀었네. 이러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뭐 공직자만 탓할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개선해야 할 숙제죠. 다음. 네, 퍼센트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다음. 이제 외국 사례긴 한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연줄 패거리, 연줄 사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했어요. 좀 연줄을 대려도 될 데가 없어. 뭐 이러고 사는데 지연, 고향. 제가 부패방지위원회 이제 공보담당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수행하면서 뭐 이렇게 뒤에서 얼씬얼씬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텔레비 보다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출세했다. 칭찬을 막 하시더니 뒤에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 산실에 소나무 몇 그루 비웠더니 춘천지검에서 오라가는데 큰일 났다. 야. 네가 좀 어떻게 손 좀 쏘냐.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 모두가 그런 문화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석에 시골에 가면요. 아주 악소문이 나 있어요. 걔는 뭐 어쩌고저쩌고. 모처럼 내가 어쩌다 전화 한 번 했더니 말이야. 전화도 퉁명스럽게 받고 퉁명스럽게 받았겠죠. 내가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말을 뭘로 알고. 야, 버릇 다 망가졌더라 애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연, 혈연, 학연. 요즘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패거리라고 그러죠. 행정고시, 사법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행정고시 합격한 그들끼리 기수로 딸딸 뭉쳐가지고 은퇴한 후에도 산하기관 갔다가 산하에서 끝나면 대기업 고문 갔다가 대기업 고문 끝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협력업체 전문화 회장으로 갔다가 75세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그걸 청탁금지법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자물쇠를 잠궈놨는데 잘 시행이 잘 안 돼요. 요게 그겁니다. 간바타라고 하버드 교수인데 더 갓파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 시칠리아 섬의 조폭 세계를 다룬 영화인데요. 시장 경쟁력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서 하지 않고 마피아들처럼 조폭 등 끼리끼리 패거리에 투자를 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청탁금을 강의에 쓰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쟁의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공식적인 의미는 안 만나셨다는 거예요. 다음. 거의 이제 결론의 시간이 다 돼서 결론 놓고 가네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우리는 최기하 대통령께서는 청렴 대통령이다. 명유교관이다. 이걸 이 단어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요. 다음. 이걸 굳이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마땅치 않아서 권영민 씨가 쓴 책 33쪽을 인용을 해드립니다. 이 단어를 좀 더 객관화해야 돼요. 3대 조심. 3대 조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인은 평소 아랫사람들의 세 가지를 조심하는 말을 자주 한다. 그 책 그대로 인용을 해드립니다. 총리 취임 1개월 후에는 76년 1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객관화된 좋은 자료죠.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 자료를 찾아야 돼요.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그 말이 신문에 보도되어 이거는 마이크로필름을 신문사 가서 찾아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제가 모자라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찾아뵙습니다. 세 가지 조심이 유명 단어로 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기자분 계시면 제가 오늘 강조드린 건 김덕만 교수는 청탁금지법보다도 더 엄격했던 청렴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사되면 오늘의 제 주장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뒷날 어느 전직 대통령 자녀가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 아시겠죠? 뭐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통령 뭐 진짜로 깨끗이 나가는 분 없잖아요. 자기 아니면 자기 자식들, 비서진들 난리도 아니죠. 대통령은 집안 단속과 비서 단속을 잘해야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혀를 찾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뭐 혀를 찾다 이런 건 이제 라이터 즉 글쓰기가 쓴 거고 핵심은 이것을 국무회에서 얘기했다는 가장 핵심이죠. 언제? 76년 아마 취임 그때 아마 군기 잡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추측인데 다음. 자 보세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주 지겹도록 텔레비전 자막으로 많이 보셨죠. 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최 대통령 없어요. 없어요. 어디도 비리로 들어가는데 명단이 없어요. 이게 참 훌륭한 분이시죠. 다음. 부인 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요, 배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배우자. 속된 말로 마누라를 통해서 백을 쓴다는 거죠. 인사청탁하고 뇌물 갖다 주고 사업 따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2년 전에 재정 운영하고 있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나와 교수와 언론사와 배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배우자. 여기 자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자녀 조심을 76년 1월 국무회의에서 자녀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 후세에 40년이 흐른 50년이 흐른 지금에도 자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배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때도 이렇게 하셨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사항에 공직자 등 배우자는 공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어떤 요구받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배우자라면 사실은 아니고 법률혼으로 밝히는 것이고요. 비서 조심. 지금의 직급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비서가 이런 게 있죠.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9급에서 4급까지인가 이렇게 있고 시군구청, 단체장, 교육감, 도지사 5급 상당히 있죠. 장관, 차관, 비서관은 4급 또는 5급이죠. 장관 정책부장은 요즘 뭐 3급 상당으로 급수를 높여놨는데 이건 이제 국회 몫으로 정무적으로 오는 분이죠. 기관장의 수행비서 뭐 6, 7급 있었고요. 총리실, 총리실, 부총리 있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여기는 1 또는 3급. 청와대는 차관급이 비서 라인에 주로 있죠. 운전기사 수행비서. 여기 이제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말은 낱말은 누가 듣는다? 쥐와 새가 듣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듣고 있는 거죠. 정말 자기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는 그런 시대죠. 이미 실천 분행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최근 비서진의 비리 기사를 네이버 기준으로 쳐봤어요. 이런 게 등장해요. 무슨 첩보, 뭐 수석 비서관, 경기지사, 비서실장, 집행유예, 돈 받은 뒤 무슨 채용 비리, 뭐 비서 조심하라는 걸 이미 대통령 말씀하셨죠. 다음. 자녀 조심. 자녀 조심에는 아빠 취업 좀 시켜줘. 어디 죽여 넣는 거. 대통령도 지금 무슨 고용 어디 뭔가 뭐 시끄러운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죠. 강원랜드에 4대 시군에서 뭐 이런저런 시끄럽죠. 특히 이제 금융권에 들어가려면 면접에만 올려줘. 그럼 내가 백 써서 넣어줄게. 이게 우리 사회의 흐름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끊고 가자고 해서 곳곳마다 전수조사까지 해서 이제 풀어내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인데 자세히 내리시고. 다음. 가정사를 조금 터치하겠습니다. 4배속으로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연탄 보일러 서계동에 있습니다. 연탄 직접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기서 나무 위키라는 백과사전에 기록이 된 걸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다음.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달력 메모지를 이렇게 찢어서 접어가지고 뭐 메모를 하시고 이랬나 봐요. 이게 아마 돌아가신 그 집에 있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단 이게 아마 미국 선풍인지 모르겠는데 한 5, 60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걸 쓰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다가 최근에는 안 쓰셨겠죠.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또 이제 아마 미국에서 뭐 외교관 생활할 때 어디선가 사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또 한 50년 됐다네요. 다음. 홍비 여사님 생활도 그야말로 우리 만며느리 촌 사람들 생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촌 사람이 좋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소반 뭐 이런 게 있고. 다음. 그냥 한국식 그냥 주발에다 먹는 그런 식탁으로 꽁치나 뭐 이런 콩자반 이렇게 해 드셨나 봐요. 다음. 또 이렇게 뭐 봉급을 타면 잔품 1원짜리 뭐 이런 걸 모으셔서 모았다가 이렇게 비서관 보고 바꿔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범프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철거돼서 없는데 한 집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냥 놔두셔서 지금도 여기에 서교동에 그대로 있나 봅니다. 담배 이거 재미를 제가 좀 긁어서 찾아봤는데요. 요것을 피우실 때 여기 이제 그 담배와 최규화 이런 표현으로 있는데 여기 한산도 담배예요. 저는 뭐 담배 이걸 모르는데 당시로 추적을 하면 150원 돼 있더라고요. 요거보다 비싼 게 막 거북선하고 뭐 몇 가지인데 다음 한산도가 70년대 담배 가격에 한산도 150원, 태양 200원, 거북선 200원.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건 아니고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유군, 유공 열심히 근면하게 하면 그 공이 온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이런 이제 도자기에다가 이제 표시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이제 검소와 절제, 자녀에 대한 아주 엄격한 교육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다음 초지일관 우리가 중학교 책에서 이제 배운 건데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요. 다음 권영민의 정을 8배속으로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비망록은 없다. 책을 왜 냈느냐? 내가 이것을 그래도 40년 모셨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음 여기 아들인 표기도 잠깐 나오고요. 단어에 이 권 씨가 글 쓴 내용에 보면 청렴결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천공행이라는 단어고 청렴결백, 도덕성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는 제가 압축해 보니까 말씀드린 명예교관 청렴 대통령으로 지금 5번째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각인시켜서 어디든지 가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우리 강원도 자부심 긍지로서 이걸 우리는 계속 써먹어야 돼요. 훌륭한 요관에서 최규화,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최규화, 스캔들이 일치 없는 최규화. 다음 12시 사태 당시 이 비서관은 아마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같이 이렇게 합류했는데 그 상황을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도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관으로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뭐 이 표현도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은데 아들이 누구 어느 저 공사사장하고 골프를 쳤나 봐요. 그랬더니 직무 관련자 지금의 표현으로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혼을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역진흥공사 몇 년도라면 이제 그때 공사사장 한 사람 이름이 추정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막연히 표현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골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자기 출세했네 책 제목은 너무 구체적으로 재미없죠. 이런 표현에 있어요. 34세 이 권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아마 그때는 뭐 포리창가 뭐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차를 뭐 다 줬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포리 조그만 걸 몰고 다녀서 대통령께서 자네 출세했네 차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네 출세했네라는 책 제목을 여기서 아마 달았다고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이 보는 거, 국민이 보는 거 대통령과 영부인 홍기 여사님은 일체 언론에 보도를 못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가서 복지시설도 가면 우리가 보통 우리도 항상 가면 이렇게 많이 알리잖아요. 알리는 건 좋은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일체 못 알리게 하신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지원을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나를 비롯한 비서관들의 자신의 선행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입조심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을 눈을 피해서 지시한 일을 하느라 비서관들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기자들 몰래 하려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음 우리 천성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는 경호도 내가 뭐 죄진 거 없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경호 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경호는 귀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음 해외 사례 몇 가지만 터치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는 알베르토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이죠. 진짜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대통령 꿈을요 사회복지시설로 했어요. 우리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죠.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을 텐데 판잣집에서 살면 모르죠. 어쨌든 간에 좋은 사례로 이 지구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도 자기가 쓰던 거 이거 털털거리고 그냥 탔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도된 사진이에요. 다음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거예요. 예, 이라면 그랜저인 것 같은데 아마 저 서교동에 그대로 여기 있나 봐요. 쓰시더라고요. 2005년에서 95년에서 2004년까지 아마 썼던 차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 무이카가 우루과이 대통령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은퇴하고도 못 살고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다음. 그다음에 핀란드 대통령의 여대통령인데요. 퇴임하는 날 80% 국민 지지를 받았어요. 자기 절제와 소통과 좋은 모범 지도자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네, 퇴임 당시 국민 지지율 80%. 네, 우리 이런 아름다운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다음. 네, 다음. 예, 청렴 측면에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미국은 공짜표를 받았다면 보시다시피 벌금을 110배씩 물리는 그런 나라의 다음 30배 다음 핀란드는 경찰이 커피 뭐 자전거를 찾아줬다고 해서 커피 한 잔 먹었다고 몇 배인가요? 250배인가요? 250배 벌금을 물려요. 잘 살아요 이 나라들. 물론 500만 뭐 1000만밖에 아니고 안 되지만 잘 우리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뭐 네덜란드 뭐 그쪽에 다 그렇게 잘 살아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2번 갔다 왔는데 이런 자료 수지 바로 진짜 잘 돼 있어요. 근데 4만 불, 5만 불 되잖아요. 우리 3만 불로 이제 됐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청렴과 부패와의 차이를 대비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다음. 덴마크 의회 의원이 이렇게 혼자 비서 한 명이 2명 의원 복사 신분을 하고 해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진짜 의사당에 차 없어요. 10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한번 상기시키고요. 다음. 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고정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내년 100주년이니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관계 당국에 좀 해서 적어도 용역비로 이 고정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정도라도 받아서 이 분야 전문가한테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메모장이나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는 걸 세세히 국가기록원 뭐 등등 찾아서 보면은 증명 자료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홍보할 것인가. 저도 이제 기자도 했고 이제 홍보관을 오래 했습니다. 시골에 미스 코리아감의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그것을 화장도 하고 외부에 노출시키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그런 표현도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송덕비가 아마 뭐 어디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계속 유포가 되거든요.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헌금을 더 모았어도 국산 자재로 이 만든 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좀 우리가 홍보해서 알릴 수 있게끔. 만약에 국산이 아니었다면 다음. 묘역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좀 돌고 있던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원칙대로 대전 현충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 이제 희망대로 동화마을로 가셨고, 그런데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 동작동에다 어떻게 그냥 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리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의미로 볼 것인가? 나쁜 의미로 볼 것인가? 저는 좋은 의미에서 보고요. 이거 영상 잠깐만 틀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좌측에 한번 더 보세요. 이것도 하나 문제제기 차원에서 안 되나요? 이 영상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전 병원에 대표한테 혼장이 있어. 안 되나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목이 저는 중요하다고 해서 어디선가 아주 어렴풋이 흐릿한 걸 하나 찾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날 안 되죠. 취임식 날 이렇게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취임식장에. 근데 홍기 여사님이 표현이 아주 엄청 굳어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이 영상으로 봐야 이게 잘 보이는데 아주 막 그냥 뭐 화난 얼굴 아주 가만히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KBS가 포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 끝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악수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악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전 대통령이니까. 예,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악수도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악수도 이렇게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 표정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신 다음에 최 대통령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최 대통령이 무슨 사각봉투 서류에다 뭘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홍기 여사님한테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홍 여사께서 이렇게 하면서 안 받아요. 그거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안 받으셨어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네, 요 화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세요 거기서 울고 계세요.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울고 그 왜 우는지를 우리는 찾아내면은 좋은 뭐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1대 대통령 취임식인데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요즘 울고 계시죠? 안경을 이렇게 뭐 여기 뭐 끼워서 이렇게 닦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맨 처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분이 나쁘시거나 뭔가 슬프시거나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KBS가 이걸 정주화면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더라고요. 돌석 같은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 문제점을 하나 우리가 숙제로 남기고 다음. 우리 어르신들 상식 하나 오늘 저와 만나오는 우리나라는요 지금 청렴 수준이요 경쟁력 이런 거 하잖아요. 수출이 뭐 10위권이다, 무역이 10위권 아니다, 반도체는 1위다, 선박도 1, 2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계에서 국가 청렴도는요 50등 정도 돼 있어요. 우리가 남세스럽다는데요. 이걸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이 최 대통령처럼 조금씩이라도 내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백사장의 모래알이 아니고 모래알에 붙은 그 먼지만큼이라도 우리가 각자가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런 한 말씀드리고요.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을 할 때 55점에서 60점 사이. 예. 각종 자격증도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부패학과 경제학을 연구할 때 KDI는 북유럽 선진국들이 4만 불, 5만 불 드는데 우리는 3만 달러인데 4만 불, 5만 불 들려면은 100점 만점에 70점, 80점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 대통령처럼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청렴, 경우가 바른, 공과 사가 구분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예, 절대력은 불패한다 그런 얘기고요. 결론. 예, 다시 한번 6번째 말씀드립니다. 3대 조심이 뭐라고요? 무기자. 예, 같이 하실까요? 3대 조심은 다 같이 하세요. 부인 조심, 비서 조심, 자녀 조심.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청렴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네, 청렴 대통령. 명외교관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음. 예, 결론입니다. 다음. 예, 시간 5분 지났네요. 5분을 더 했네요. 예. 질문 혹시? 지루하시죠? 예, 그럼 마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좀 바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부인 조심, 비서 조심, 자녀 조심 그러면은 부정적인 어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관리, 부인 관리, 뭐 비서 관리, 자녀 관리 이쪽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부녀 조심하라고 그러면 누가 여자들이 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바꿔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최규하 대통령이 청렴 검소 대통령만은 아니에요. 네. 가장 탁월한 위기 관리를 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거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시정해줘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네. 그리고 이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회에 주실 거죠? 네. 네, 이건 연구 자료예요.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창의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래 주시고 가시라고. 있는 모은 자료를 이제 잘 강의에 맞게끔 설정한 거고요. 네, 그래도 주시고 가시는 그럼 게 말씀 주신 거, 더 하시죠. 네, 이상해요. 예. 말씀 주신 거 제가 조금 사족이랄까요?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근거를 찾을 때 그 당시에 한 그대로 써먹어야 이 효과가 있어요. 뭐 그 뜻이지만은 이제 네, 예, 그대로 예 하고 그거에 대한 그때의 정황,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봐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누군가가 이걸 토를 달 때 그런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후세들이 해석을 할 때 관리 이런 표현으로 되죠. 그 시대에 따라 단어가 지금에 와서는 못 쓰는 단어가 많잖아요. 옛날에 촌지는 좋은 의미였잖아요. 그죠? 아, 은사님께 닭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뭐 쌀돈 이렇게 드리는 게 근데 지금은 촌지를 하면요 부정적인 의미를 이미 굳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 원고 청탁을 해서 아주 뭐 유명한 학자 이런 데한테 원고 청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탁하면요 이미 부정 의미로 굳어졌듯이 그때는 뭐 그 단어가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맞아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는 이제 원재료라 그러죠. 원재료는 그대로 쓰되 우리 후세들이 해석을 하거나 평론,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기관리 대처 능력이 아주 탁월하셨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연구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또 다른 질문? 그 아까 송덕비가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 송덕비를 건축하게 된 동기는 저 함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 문중에 참 그 대통령께서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또 그런의 그 사생활적인 그걸 볼 때는 존경하고 하는데 저희가 문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비를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수입이 아닌가 그 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의 자료를 무시하면은 종중에 끼친 그 사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적었던 그런 얘기도 좀 담아서 그 사진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이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이제 100주년이니까 우리 집행부도 오늘 많이 이렇게 임명도 되시고 봉사하신 분이 많이 이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각자 1인 십시일반 역을 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질문도 2건 이렇게 해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동만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